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좋은 글을 갖다가 대신해서 제가 그 자본 체력이라는 책을 갖다가 보고 상당히 괜찮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좋은 글 대신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본 체력이라는 책을 갖다가 또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부동산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의 특징, 학세권, 역세권, 숙세권, 직주근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접근성을 쉽게 해동하면 결국은 시간 절약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입지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가치를 공간에 옮겨 넣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수억 원을 더 얹어서라도 구매하고자 한다. 결국 부동산도 돈으로 시간 가치가 투영된 공간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략해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 얼마 없기 때문이다. 자본 체력 중에서 닥터 마빈께서 본 필명을 갖다가 일단 그 닉네임 같은데 본인의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도 정말 여러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2022년의 화두를 돈보다 시간으로 지금 제가 설정을 해서 정말 시간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짜임새 있게 쓸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시간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022년 1월 5일 아침 방송은 제가 어제도 이제 이야기 드렸었는데 2035년 고향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가 됐는데 고향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오늘 이야기를 갖다 드려보고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도시기본계획 2장에서 도시여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감사 스마일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2035년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가 또 되기 때문에 올해 2022년에 고양 특례시 원년으로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각자가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고양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총 페이지는 543페이지인데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제가 보니까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감사스마일 TV의 애청자분들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 얼굴이 나오게 되면 또 조금 보는데 불편하니까 조금 이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위 및 관련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를 갖다가 조금 색깔을 눈에 띌 수 있는 색깔로 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보시면 5차 국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2020에서 2040으로 지금 됐는데 최초에는 이 고양도시 기본계획이 2030으로 됐었는데 2035로 좀 약간 좀 수정이 됐고요.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좀 약간 좀 변경됐습니다. 2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산과 화정, 창릉이 좀 들어갔고요. 2부도심은 대곡과 삼송, 그리고 8지역 중심은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 8개 지역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한번 시리즈로 제가 한 3부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은 일단 각자가 한번 챙겨보시고요. 기본 목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기조도 6대 추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넘어가고요. 고양시 관련해가지고만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공간구조 골격 구성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이제 공간구조 구상적으로 해보면 일단은 파주시를 남북교류 거점 지역으로 해가지고 고양시와 연계한 자족도시권으로 형성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암 DMC라든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킨텍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 강화 및 국제 업무 첨단 신산업 유치로 남북 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기능 중심지를 육성을 하면서
고양시와 파주시의 작용 여건을 보완을 통해서 서울로의 과도한 통근량을 완화하면서 환경보존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를 개편을 할 것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반도 실현에 대비해가지고 경의축과 경원축 등을 중심으로 교류 기반을 강화한다. 물론 남북교류가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남북교류 협력을 증대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간구조 보강을 갖다 통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라든지 공간구조를 이렇게 보시는 표처럼 고양이 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보시게 되면 기본 방향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상생 발전과 글로벌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지금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그리고 고양시는 성장 권리 권역이 아니라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성장 관리 권역인데 이 부분 때문에 기업 유치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안을 갖다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종합계획 비전 2012에서 2020 되어 있는데 경기도 종합계획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거점을 보게 되면 8광역 거점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북부 발전 기본구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자가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여기는 20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2035년으로 좀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거의 2030년과 2035년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도시 미래상 및 실천 전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요. 신한류와 그러니까 제가 한류의 중심 도시 고양시라고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창조 문화의 중심 그리고 평화 통일 특별시 고양의 캐치 슬로건을 갖다 걸고 미래를 갖다 지금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천 과제로 세부적으로 이제 5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일산 서부, 일산 동부, 그 다음에 덕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덕양 남부랑 덕양 북부로 지금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쯤에 덕양구가 분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덕양 남부에는 자족 기능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덕양 북부는 역사 교육 기능으로 해가지고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덕양 남구 북구가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설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산 동구 서구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일산 동구랑 서구는 나눠져 있는데 덕양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덕양구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거의 50만이 되다 보니까 분구가 됩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분구가 된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권은 지금 여기 지금 비전 2035에 지금 생활권은 덕양 북부를 이렇게 지금 나눴고요. 덕양 남부 생활권을 이렇게 나눴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번 올해 6월 1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지 시의원, 도의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논의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간구조 설정은 보시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산과 그 다음에 화정 지금 여기 화정으로 되어 있는데 화정하고 창릉으로 해가지고 이 도심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지금 최초의 2도심과 그리고 3부도심으로 지금 여기는 탄현과 대곡이 삼송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도심은 일산과 이제 화정하고 창릉이 지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변경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요 도시표는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창릉천이고요.
고양시 안 사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공릉천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 정말 북한산도 있지만 이런 두 개의 큰 하천이 창릉천과 공릉천이 한강을 향해서 가는 이런 하천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고요. 또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좀 높고요. 이쪽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주택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을 할 거고요. 지금 최근에 JDS 지구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기조, 대내적 여건 변화가 좀 있다. 그리고 대내적인 도시환경 여건 변화가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경제산업 여건 변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 맞아서 이제 고양시가 준비해야 될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지식 기반 경제 체제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인기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웰리스, 그다음 미래 성장 동력을 해서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와 창릉에 이제 이런 것들을 두 축으로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고양시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 메가 트렌드를 분석을 갖다가 했는데 남북 교류의 준비 시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북 교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상당히 차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차별이라든지 교통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주와 그리고 김포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 고양시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서북부에 정말 경제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 거점 형성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인데 이런 계획을 갖다가 이제 잘 계획을 갖다가 짜셔서 그리고 계획을 갖다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실천을 갖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가 좀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한민국도 경제 성장이 이제 저성장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행정, 자치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양시도 이제 고양 특례시가 되면서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또 3기 신도시 또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양시에 지금 현재는 120만이 되진 않지만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쯤 2030년 정도 되게 되면 130만이 지금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고양시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양시의 문제점 및 잠재력 먼저 문제점을 갖다 보시게 되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이제 기존 경부선이라든지 호남선 중심의 국토성장 정책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의 북부 지역이 소외됐고 또 고양시가 1기 신도시 이제 일산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가지고 200만 원 건설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 건설로 해서 위성 도시화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베드타운으로밖에 안 돼 있다. 그리고 고양시가 수도권의 과밀 억제 건영 중에 유일하게 16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덕양구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서 도시 성장이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인선이라든지 교외선 철도가 도시를 관통해서 공간을 분리시키고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 요인에 대해서 극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 산업에 의해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신시가지라든지 구시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도시공간 구조 체계를 정립하지 못한 채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말 그대로 이제 슬럼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보게 될 경우에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 산업 부분 위주로 성장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요. 제조업 부분이 매우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할 것 같고요. 또 인구 규모에 대비해가지고 일자리가 정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력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양시는 이제 올해 2022년도에 특례시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교통이 계속적으로 확충되다 보니까 앞으로
일자리들이라든지 이제 인구들도 점점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제 서울하고도 근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서울에 인접해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시들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제 업무 전시 기능 킨텍스라든지 마이스 복합단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류 문화의 중심, 한류의 중심 고양시가 될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방송 영상밸리 조성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국제교류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광역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 이제 말씀을 드리면 KTX부터 지하철 3호선, 그다음에 GTX A 개통, 서해선 대곡 소사 철도 개통, 고양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저 신분당선 서북 변장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광명 서울 고속도로도 아마 2025년에서 2026년에 개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유로 제2자유로 주변 도시와 상당히 광역교통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오늘 고양시의 도시 문제점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의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면 문제점과 잠재력을 갖다 보시게 되면 상위 계획부터 해가지고 메가 트렌드, 그 다음에 공간구조, 인구 및 주택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재력에 보시게 되면 수도권 전체에 비해서 빠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이고요. 삼송 및 원흥 지축, 공공주택 지구 등 덕양구를 중심으로 상당히 앞으로 공급이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지금 덕양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방송 영상 문화 산업이라든지 마이스 산업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 나아가지고 지금 뭐 킨텍스뿐만 아니라 한류월드까지 국제 업무 및 문화 산업의 인프라를 연계를 하면서 방송통신 마이스 미래 유망 산업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먹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통 부분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전략 돌출의 수학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강점은 지속적인 인구가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서북구 중심의 지리한 지리적 이점 기회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서 첨단 지식산업 배양을 위해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3기 신도시가 계획돼 있다. 그리고 GTX-A라든지 대공 역세권 등 앞으로 이제 광역교통망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북한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릉청, 공릉청까지 같이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하면서 관심과 수요가 앞으로 증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약점과 이업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 과제가 이제 저성장 시대 진입에 따른 도시 간 경쟁 심화가 지금 예상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일단 100만이 넘었고 이제 올해부터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등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서 자족 기반을 갖다가 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법안 개정이라든지 또 많은 또 노력을 갖다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지 재정 자립도 그리고 낮은 도시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지역 간 출퇴근에 의한 교통체증이 상당히 또 심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끝으로 핵심 전략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시대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자족도시로서의 발전 방향을 일단 모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 영상 문화 산업이라든지 마이스 복합 도시, 그리고 지식 기반 산업의 여건 조성이라든지 가속화와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앞으로 지금 여기 장항지구에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데, 꼭 고양시에서 한예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산권역과 덕양권역, 고양시가 이제 앞으로 저는 일산 킨텍스를 중심, 그리고 화정과 창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양대 축으로 도심 활력을 갖다가 앞으로 불어넣을 것 같고요. 도시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가지고 공간을 구상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평화 시대라든지 경제협력, 광역 경제권 중심지 조성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드린 건 아닌데, 고양 도시기본 기획 2035년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는 2030년으로 지금 됐다가 지금 약간 2035년으로 약간 좀 딜레이 된 거, 그러니까 그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물론 2030년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또 여러 가지 또 뭐 신문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뉴스에 아직까지 창릉에 이제 토지 보상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뭐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그 재활용 센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뭐 첫 번째 입주 2027년, 2028년을 목표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지만, 저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게 2030년에 이제 모든 게 다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35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래 2도심 3부도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었다가 갑자기 2도심을 갖다가 2부도심을 갖다가 대곡 삼송으로 좀 변경을 했고 8지역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일산과 화정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일산 화정이 아니라 화정 창릉으로 되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산 화정하고 창릉하고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제 물론 뭐 창릉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 2도심, 일산 화정과 그다음 3부도심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최초에는 3부도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7지역 중심이 아니라 8지역 중심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탄현이 이제 8지역 중심으로 들어갔고요. 2도심, 일산 화정에서 창릉으로 바뀌었고, 이 3부도심이 2도심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삼송과 대곡으로 해서 일단은 이 부도심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간 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 대해 가지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 고양시의 이 지도를 갖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서쪽은 이제 파주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 동쪽으로는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공간 구조가 이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교통망, 그 다음 철도망까지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GTX-A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망까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삼송을 갖다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삼송역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삼송에 이 부도시문을 갖다 설정을 했고요. 대곡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곡의 그런 교통은 뭐 일산 킨텍스라든지 뭐 창릉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거의 한 6개 철도 노선이 지금 뭐 교차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곡도 상당히 커지는데, 창릉 3기 신도시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 정도 돼야지만 대곡이 앞으로 더 커 나갈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2도심 일산과 화정 창릉을 갖다 중심으로 뭐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관심 있는 데를 갖다 주목하시고, 내가 일산과 화정 쪽보다 나는 조금 뭐 대곡이라든지 삼성 쪽을 갖다 보신다고 하면 이 3부도심, 그러니까 이 부도심 쪽으로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나는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8지역 중심 쪽으로 뭐 대화라든지 식사라든지 장항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풍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변경되는 게,
지금 대화, 탄현,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운으로 지금 약간 지금 변경됐습니다. 여기서는 식사가 빠졌네요. 식사가 빠지고 여기 풍동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고양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고양 도시 기본계획 2035년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내 보금자리 또 내 일자리하고 어디가 또 접근성이 좋을지, 그리고 더 나가서 2022년을 보지 마시고 2030년에 어떤 지역이 더 뜰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제가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부동산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 일단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역세권, 학세권 이런 것들을 막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접근성 때문에. 교통도 만약에 GTX-A가 개통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강남에 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직장이 만약에 삼성이라든지 고양시에 직장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